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크게 유행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세계적으로 유행했고 우리나라도 유행했는데요. 100년 전의 기록들을, 신문에 나왔던 기록들, 날짜 하루하루 다 따져서 그날 기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100년 전, 정확하게 말하면 1918년도 11월 8일 날에 동절기의 위생 방법, 즉 감기 안 걸려 스페인 독감에 걸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위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과를 보겠습니다. 첫 기록은 10월 11일 날 나옵니다. 그래서 쭉 가서 점점 더 전파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서울에서 학교 학생들의 결석자가 나오고 사망자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제 인플루엔자 인식하고 뭔가 주의사항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떻게 한약 처방을 써서 어떻게 좋아진 경우에 처방이 공개가 되고요. 그래서 인후를 보호해야 된다는 컨셉이 나오고요. 그래서 왜 사망자가 많을까? 이 얘기는 환기를 안 해서 그렇다. 그리고 잘 먹고 푹 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이제 이 당시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지방으로 점점 번져나가고요. 요 당시 이제 11월 7일 날 기사에서는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온 캘리포니아에서의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캘리포니아에서 예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1월 8일 날이 되니까요. 이제 서울, 즉 경성에서는 조금씩 줄어들고요. 환자. 왜냐면 절정을 이루고선 이제 환자 수는 더 별로 안 늘고 이제 사망자는 더 계속 늘어나는데 이제 신규 확장자, 그러니까 새로운 환자는 이제 줄어드는 때입니다. 이게 이제 종식된다. 서울은 종식됐지만 실제로 지방은 점점 확산이 되고 있었대거든요. 지방은 확산돼.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것이냐. 동절기 위생 방법. 왜냐면 이제 11월 8일이니까 이제는 입동, 겨울이 시작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는 방법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왜 그런가 병에 대한 연구에 대한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8일 날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동절, 겨울철. 왜냐면 이제 입동이니까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때거든요. 이때가 입동, 그러니까 겨울철, 동절기에는 위생 상태, 그러니까 위생은 이와 같이 실행하라. 여사는 이제 이와 같이 이런 얘기예요. 이와 같이 실행하라. 이제 지침서를 주는 거죠. 지금부터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겁니다. 겨울에는 감기, 이게 조심인데, 이게 지읒인데, 이게 잘 안 나오죠. 감기 조심이 제일 위생이다. 감기 조심이 하는 게 제일 좋은 위생 방법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다시 보겠습니다. 동절, 겨울철의 위생은 이와 같이 실행을 해라. 겨울에는 감기 조심이 제일 좋은 위생 방법이더라. 유행 감기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스페인 독감이 조금 한풀 꺾이는 때인데, 서울은 좀 꺾이는 때니까, 유행 감기, 스페인 독감은 지나가더라도 보통 감기가 또 온다. 왜냐면 겨울이 추우니까. 그러니까 더 조심해라. 뭐 이런 이제 주의사항을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 당시에 발표합니다. 2, 3일 이래로 이제 입동이 시작되는 거니까 2, 3일 이래로 추위가 벼랑간 혹도가 되죠. 이제 입동이 되면서 갑자기 더 추워진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리고 지금보다도 예전에 더 추웠어요. 사실 온도가. 그래서 벼랑간 혹독하죠. 더 추워져서 그렇지 않아도 유행 감기,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남녀로 약할 것, 약하건 강할 것 없이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굵기는 이게 지금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저는 이제 죽는 사람이 적지 않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굵기라고 하는 걸 아무리 봐도 원문에는 굵기로 나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할 것이냐. 사전도 안 나오고 애매합니다만 저는 이게 조금은 지읒자를 봐야 된다고 봐요. 지읒자 오타로 박았어요. 그래서 죽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이제 그렇게 봤는데 이제 혹시 전문가가 계시면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죽는 사람이 적지 않아서 이렇게 추위가 갑자기 오면 어떻게 됐어요?
이제 더 감기 걸리는 데도 많아지겠죠. 그러면 또 2차 감염이 되면 안 되니까 또 조심하자 뭐 이런 컨셉입니다. 허구한 날에 그냥 오래된 날, 그냥 매 오랫동안 허구한 날, 가로는 이제 큰 길가 옆이니까 그 도로입니다. 가로. 뭐 가로수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로는 시가지의 도로를 말합니다. 시가의 도로. 그래서 그 가로입니다. 가로에서 상여를 메고 다니는 거를, 상여 맨날을 그를 안 만난 날이 없고, 항상 상여는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상여꾼들이 상여 메고 다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장례식을 치른다는 얘기야. 그거를 이제는 항상 이제 보게 된다는 얘기로. 그런 날이 없고, 상두도거나 상여집을 말합니다. 상여집 사람들을,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사람이 사망하면 상여집 사람들이 와서 그 상여도 매주고, 뭐, 그릇이나 이런 걸 다 빌려줘. 그러니까 장례 대행업? 그런 생각돼요. 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여집 사람들은 배부른 흥정을 하요. 왜냐하면 이제 그 수요 공급의 법칙이죠. 죽는 사람은 많고 상여집은 한정돼 있으니까 오히려 배짱 튕기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른 흥정을 하게쯤 되어서 재채기를 그럼 거듭이라는 얘기죠. 거듭 2번만 하여도 감기 들지 않는다. 감기에 걸리지 않나 하고, 혹시 감기 조금만 기침해도 혹시 이게 독감 걸리지 않나라고 하고 겁을 집어먹는 터인데, 보통 사람들은 다 누가 이 당시에 아주 전파력도 세고 사망자가 많으니까 기침 한 번 하면은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혹시 나도 전염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건 이제 요새 사진입니다만, 이제는 상여가 나갈 때 이런 걸 길에서 많이 마주쳤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다 이제 상여로 나갔으니까. 더구나 입동이 11월 8일 오늘인즉 이제부터는 추위가 점점 혹독하여 갈 것은 분명하다. 이제 점점 더 추워져. 입동이 됐으니까. 겨울은 여름과 달라서 유행성 전염병은 드물어지는 대신에 감기가 유행해서 폐렴이나 기관병에는 기관지염을 말합니다. 기관지염이 창궐하는 것은 매년의 의례적인 일이더라. 예사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보통 여름에 유행병이 들어오면요, 계절이 바뀌면 되게 사라져요. 되게 여름에 발생된 것들은 되게 이제 겨울이 되면 사라지고요. 겨울에 발생된 거는 여름이 되면 되게 사라집니다. 온도 변화 때문에. 이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이런 거 조심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예방하는 데는 약으로는 할 수 없고, 전혀 몸조심을 잘하고, 몸이 튼튼해야 돼. 몸조심을 잘하고, 또 잘하거나 못하거나, 몸조심을 잘하고 못하는데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한테 달렸다. 미리 예방하고 조심하자, 이런 얘기죠. 첫째, 우리 조선 사람들의 생활 범식은 뭐냐면 행동하는 방식입니다. 모범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생활 방식에, 지금도 방식이죠. 생활 방식에 결코 저촉되지도 않고, 다만 마음만 쓰고 보면 이제 이제 조선 사람의 원래 생활에다가 조금 플러스 알파 내자면 좀 개선하면 뭐 이런 말이죠. 위생상에 극히 적합한 계량을 하여서 여간 감기 같은 거는 감이 들어오지 못하는 수가 돼요. 그러니까 전통의 입각에서 하는 방법이 있다. 그 뭐냐? 그것은 실행하기도 어렵지 아니한 자리오 문제다. 자리오는 자리에 누워서 이부는 자리는 이부자리라고 하죠. 묘자리. 그러니까 제가 눕는 자리를 자리라고 합니다. 앉은 자리. 그래서 자리옷이라 해서 잠옷을 말합니다. 그래서 잠옷 문제다. 옛날에는 온돌로 해도 바닥에 불을 뗀 집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바닥에 땀이 나서 축축하게 젖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기는 차갑고 바닥은 뜨겁고. 그러다 보면요, 몸에서는 땀이 나고, 왔다 보면 한기 확 들려면 축축한 데에 한기 들어오면 확 감기 걸리기가 쉬웠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입니다. 잠옷 문제다. 잠자는 때에는 누구든지 입었던 옷을 벗고
자리옷, 또 잠옷을 입는 것인데, 그거는 그거는 대개 실행하는 바이나, 아침에 이자리는 이부자리입니다. 이부자리를 거둔 후에,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소세는 뭐냐면요. 원래는 이제, 우리는 세수한다 그래요. 세수도 사실은 손만 닦는 게 아니라, 손만 닦으면 얼굴도 닦고 세수한다 그러죠. 그래서 세수나 세수나 수세나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그걸 이제 옛말에 이제 소세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은 세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걷고, 세수할 때까지 잠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고, 왜냐면 이 당시 이제 귀찮으니까 옷을 안 갈아입고 세수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땀이 났단 말이죠. 잠옷이 약간 축축해졌어. 그걸 입고 세수하러 나가니까 어떻게 돼? 선뜻 온도 변화가 급격해지니까 선뜻 감기 걸릴 수가 있잖아요. 이걸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옷을 입고 있으니까 적지 않고, 이런 이제 옛날 사진이 없어서 요새 사진을 넣습니다. 근데 잠옷을 이제 땀나면 골치 아프니까 잠옷을 빨리 갈아입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는 추운데 질려서 추운 게 싫어서 잠옷을 벗지 않고 자료옷을 벗지 않고 그 위에다가 옷을 더 입는 거예요. 잠옷은. 근데 잠옷은 약간 축축하게 땀이 나서 젖었는데 그 위에다 옷을 입으면 속은 추울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감기 걸리는 거죠. 그 덧옷을 입는 사람이 간혹 있는 모양인데 이런 것이다. 감기가 들을 장본은 뭐냐면은 근본이다. 우리 뭐 할 때 저 사람이 장본인이야 하죠. 일의 장본인이야. 근본이란 얘기야. 근데 요때는 이렇게 장으로 쓰고 또 아래 또 나중에 나오는 장. 장과 장 이게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발음내다 쓰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그래서 미리 표시해 놓은 거고요. 원래 잠옷이라고 하는 거는 잠자는 동안에 몸에서 흐르는 땀이라든지 또 그 외 여러 가지 불결한 것들이 묻기 쉬운 까닭에 위생상에도 좋지 못하고 몸을 덥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약간 축축하니까. 그러니까 그건 좋지 않다는 얘기 뜻이죠.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잠옷은 일어나는 대로 벗어버리는 것이 좋으며 또 방문은 꼭 닫아두더라도 방한하게 추위를 막기에는 적당한 듯 하나 위생에는 극히 좋죠. 왜냐하면 방문을 꼭꼭 닫으면은 추위는 한기는 막을 수는 있지만 공기가 탁해지거든요. 공기가 탁해지면은 몸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여기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문을 열어서 묵어서 흐린, 얘는 공기가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가 계속 정체되잖아요. 그래서 묵어서 흐려진 공기를 바꾸어 드리는 것이, 공기를 환기시키는 것이 좋은 거죠. 환기를 잘해라는 얘기예요. 또 직접으로 외기를 들이기 전에 이제 바깥에 판단을 확 들으면 싫잖아요. 그러면은 간접적으로 공기를 바꾸어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 닫고 이렇게 간접 환기를 해도 좋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환기가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방 안에서 입고 있던 대로 벼랑간, 육룡은 이제 융성한 바깥의 바람을 쐬이는 것도 감기 들리는 장본이니. 그러니까 몸이 약간 축축한 상태로 있는데 헐렁한 옷을 입고 있는데 바깥의 바람 확 쐰다. 그러면 선뜻 감기 걸리거든요. 이걸 조심해라. 그리고 요때는 장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발음내서법에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는 장, 여기는 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찬바람을 갑자기 쐬는 걸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방 안에서는 얇은 옷을 입고 있더라도 밖에 나갈 때에는 특별히 주의해서 한열이 돌변치 않도록. 갑자기 온도 변화가 급격하면 사람이 감기 걸립니다. 서서히 변화되는 건 괜찮은데 갑자기 덥거나 갑자기 추우면 꼭 몸에 적응이 안 돼서 몸이 탈이 나기 쉽거든요.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한열이 갑자기 변하지 않도록 옷을 겹쳐 입을 것이요. 옷을 이제 겹겹이 입어서 벗었다 떴다 하게 하라는 얘기죠. 또 자주 목욕을 해서 피부의 땀구멍에 불결한 것이 끼어 있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방안, 추위를 이기는데 필요할 것이다. 사실 이제
뭐 땅구멍에 불계란가 때문에 추위 느끼가 안 느꼈습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목욕을 하면 이제 순환이 잘 되니까 아무래도 추위를 이기가 쉽죠.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만 두르지 말고 않고 이 코까지 싸두른 사람이 이제 옷을 이제 목도를 거기까지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모양인데 이것도 개선하여서 목만 두르도록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칙칙하면 오히려 이제 습기가 다 차가면서 그것 때문에 또 손도 또 추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기도 그렇고 어쨌든 목만 두도록 해라. 이 당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만 이렇게 해라. 여기까지 이렇게 하지 말고 코까지. 또 온돌방에 숯불을 피워놓고 문을 꼭 닫힌 채로 잠을 자다가 숯에서 나오는 와사는요 가스를 만들어 이렇게 가스를 와사라고 표현했고요 중국에서 요거를 그대로 표현한 것 같아요. 와사 가스에 숨이 막혀 죽는 일도 종종 있는 일인데 대단히 주의할 게 이 당시에 이제 화로가 있었거든요. 추우니까 화로를 하는데 화로에다가 거기서 나온 가스 때문에 이제 중독돼서 사망하는 일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참수심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엉뚱한 것을 썼거나 이러면 이제는 문제가 생기죠. 아무쪼록 화로 위에다가 물을 끓이게 해서 수증기를 발산시켜서 왜냐하면 이제 너무 건조하지만 그러니까 습도 유지를 하라는 얘기죠. 수증기를 발산시켜서 공기를 습하게 하는 것도 기관지염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 지금도 병실이나 이런 데 가습기 틀잖아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 습도 유지를 잘해라 라는 걸 이 당시에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습도 유지를 해라 이런 얘기죠. 또한 어린아이를 기르는 사람이 주의할 것은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이 주의할 거는 너무 뜨거운 아랫목에 누이지 마. 아이들은요 너무 뜨거운데 누우면 그 열 때문에 땀이 나요. 그럼 그것 때문에 감기 걸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돼요. 누우지 말고 따뜻한 곳에 누워두되 우리 조선 부인들이 항상 쓰는 누비옷 같은 거는 튼튼할 뿐이고 몸을 덥게 한다는 데는 적당하지 못한즉 아무쪼록 부드러운 면에다가 햇솜을 두어서 입히되 옷을 어린 몸에 꼭 맞게 하지 말고 아무쪼록 넉넉하게 너그럽게 만들어서 옷과 몸 사이에 따뜻한 공기가 묵어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 그러니까 에어 포켓이라고 그러죠. 몸이 있고 옷이 있어 주변에 따뜻한 공기층이 형성이 돼서 몸을 보호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그 에어 포켓을 만들어라는 얘기죠. 하여간 날이 점점 추워지는 때를 당하여서 이제 추워지는 때니까 가장 힘쓸 거는 소극적으로 몸을 보호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몸을 단련해야 돼. 스스로 몸을 튼튼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먹고 푹 쉬고 운동하고 몸 보양을 잘해라.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옷이 젖으면 빨리빨리 갈아입고 그리고 잠옷 입지 말아라. 그러니까 일어나면 잠옷을 갈아입어라라는 얘기죠. 이런 거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거를 고차를 보겠습니다. 자,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해라. 뭐 당연한 얘기겠죠. 조심을 어떻게 하느냐. 땀에 젖은 잠옷은 빨리빨리 갈아입어줘라. 그리고 너무 뜨뜻한 데 둬서 사람이 땀나게 하면 안 되니까 너무. 따뜻한 건 좋은데 너무 흠뻑 젖는 건 안 좋은 거라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감기 더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환기가 중요하다. 공기가 탁하면 안 된다. 이걸 상당히 강조하고요. 그리고 급격하게 추웠다도 온도 변화가 급격하면 몸의 면역력이 파괴돼서 적응을 못해서 병에 걸리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덥거나 갑자기 추워지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돼야겠죠. 급격한 한열을 조심해라.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자주 목욕을 해라. 옛날에 지금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내 화로를 놓는 건 매우 조심해야 돼요. 왜? 가스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적절하게 습도를 유지해라. 요새는 뭐 화로 쓰는 사람 거의 없죠, 지금은.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이 당시는 그랬다. 그리고 습도 유지는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 몸은 옷을 입는 것도 적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쪽으로, 거기다 초점을 맞추자. 그래서 적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쪽으로 기준을 삼자. 이렇게 예전에
일의 기록들을 봐서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이렇게 대처를 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